싱가포르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수요일에는 총 1,457건의 감염이 발생했고요. 이 중 1,453건이 지역 감염이고 4건이 해외 감염입니다. 9월 23일 목요일에는 조금 더 늘어나서 1,504건의 감염이 발생했고요. 이 중 1,491건이 지역 감염이고 13건이 해외 감염입니다. 싱가포르 보건부 장관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는 하루 감염자가 100명에서 200명 선을 유지하면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4단계 조치를 차츰차츰 해나갈 계획이었는데요. 델타 변이가 미처 준비되기 전에 공격했다고 표현했습니다. 현재 병원의 수용 능력과 특히 중환자실의 수용 능력을 면밀히 살피고 있는 중이며 만약 악화된다면 더 많은 코로나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단 장기간의 락다운은 효과가 없다고 했는데요. 락다운이 끝나면 또다시 코로나가 늘어나는 걸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를 독감과 같은 풍토병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코로나와 독감은 틀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감은 우리가 잘 아는 병이지만 코로나는 새로운 바이러스라서 이게 계속 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취해서 그거를 향해 나아가더라도 중간중간 새로운 변수가 생기면 그때그때 또 거기에 맞는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연계 사례를 추적하는 게 크게 의미 없다고 말했는데요.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했고 감염되었을 때 증상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례를 연계하고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까다로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많아지면서 현장에서 혼선도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5명의 코로나 감염에 걸린 적이 있거나 혹은 감염자의 가족들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코로나에 감염되고 7일치 옷을 챙겨 준비하라는 말을 들은 후 더 이상의 후속 조치가 없어서 집에서 계속 머물면서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를 했는데요. 음성 결과가 몇 번 나온 후에도 한라인 상담원들은 추가 연락사항이 갈 때까지 집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트레이스투게더 앱에는 코로나 환자로 나와 있어서 식당 같은 곳을 다닐 수 없다면서 환자가 집에서 격리하며 스스로 치료되었을 경우 보건부와 연락해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사람은 본인의 80대 아버지가 양성 판정을 받은 후 3일 후 병원에 후송되었는데 그 후 70대 후반의 어머니께서 감기 증상을 보여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를 했더니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병원에 후송되지 못하고 집에서 혼자 격리 중이셨다고 해요. 너무 걱정되었던 게 어머니께서 한번 실신을 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력도 안 좋으신데 양성 환자라 혼자 격리를 해야만 했고 보건부에 계속 연락이 했지만 연락이 쉽게 안 됐고요.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해서 양성 결과가 나온 지 일주일 만에 PCR 테스트를 하는 인력이 보내줘서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PCR 테스트를 해서 양성이 나와야지만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PCR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게 너무 늦어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 6살 아이는 양성 반응을 보인 후에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데 일주일째 연락을 못 받고 집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는 열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기침을 하면서 목 통증을 호소해 부모님께서 애간장을 태우고 계시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들 가족이 모두 예방접종을 받았지만 이모, 부모님, 할머님 등 가족 중 딱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코로나에 걸렸는데 부모님들께서는 양성 반응이 나온 지 이틀째 시설로 이송되셨지만 같은 날 양성 반응이 나온 이모님은 어떤 연락도 못 받고 계속 집에서 대기 중이시라고 합니다. 환자가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병원이나 시설 이송, 집에서 격리하면서 음성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등 모두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기사는 기사 제목이 내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보건부에서 연락이 안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데 기사를 오히려 클릭을 해서 보니까 내용이 대부분 코로나에 걸려서 집에서 격리하고 있을 경우 가족들한테 감염이 위험이 있는 게 아니냐, 어떻게 조심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대답은 예방접종을 받았다면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 마스크를 잘 쓰고 손 잘 씻고 특히 화장실을 함께 이용하지 말라, 뭐 이런 상식적인 내용이었고요.
걱정된다면 이틀에 한 번씩 자가검사 키트를 이용해서 검사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집에 있는데 나한테 만약에 보건부에서 집에서 격리를 하라는 문자가 안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2주 동안은 공공장소에서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외출을 만약에 해야 한다면 외출 전에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를 해서 음성인 경우에만 외출을 하라라는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코로나 환자가 집에서 격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정책을 발표할 때 이 환자 가족들도 집에서 격리를 해야 한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문기사에서는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라 라고 답한 게 너무 이상해서 다시 한번 정부 사이트를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싱가포르 정부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가족들도 같이 격리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만약에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은 SMS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24시간 SMS를 받고 그리고 집에서 격리를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답장을 하게 돼 있나 봐요. 그리고 가족들은 본인이 스스로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코로나 환자의 가족이라는 거를 등록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거를 등록하면은 쿼런틴 오다를 SMS로 받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본인들이 등록을 안 하면 이런 SMS가 안 오는 건지 그건 지금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걸 왜 본인들한테 등록을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산으로 아마 가족이라는 게 다 나와 있을 텐데요. 버스 기사분들께 부스터샷을 실시할지 의논 중이라고 합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버스 기사님들께서는 부스터샷이 실제로 의무는 아니겠지만 거의 의무처럼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모든 병원에 방문객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은 무조건 항원 신속 검사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방문객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허용되는 범위가 있는데요. 중환자나 소아환자, 출산을 하려는 산모나 산후 환자 및 간병인의 추가관리 지원이 필요한 환자, 간병인 교육을 받고 있는 정신장애 입원 환자나 가족이 포함되는데요. 하루 1회 1명만 면회가 가능하고요. 중환자의 경우에는 하루 5명까지 되고 한 번에 2인까지 면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승인된 모든 방문자는 병원 방문 후 24시간 이내에 항원 신속 검사 결과나 PCR 테스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이 조만간 국경을 재개할 가능성에 대해 의논하고 있다고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창의공항에서 버스가 사고가 나서 3명이 병원에 실려갔는데요. 의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운전석에 끼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3터미널과 1터미널 사이의 길에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버스로 공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터미널 버스 정류장 들어가기 전에 앞에 검문소가 있어요. 그래서 차가 멈춰 섰다가 천천히 그냥 가면은 바로 이제 3터미널 버스 정류소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세워주고 또 얼마 안 가서 1터미널 들어가기 전에 검문소가 나와서 또 버스가 멈춰 섰다가 그리고 조금만 가면은 1터미널 버스 정류소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길에서 사고가 나서 사람이 좌석에 막 끼고 3명이나 병원에 실려가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 8개 공원에 각자 개인용 미니 화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설치가 되는데 원하는 가정에 한 개씩 분양한다고 합니다. 1년에 57불이고요. 무엇을 심어도 관계는 없지만 단 1m 이상 자라는 나무는 안 된다고 합니다. 혹시 한국에서 주말 농장 같은 거 하시면서 텃밭 같은 거 갖고 보신 분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럼 이거 신청하셔서 상추도 키우고 토마토도 키우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분양 신청하라는 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이미 거의 다 분양이 끝났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우선권이 싱가포르연 영주권자들한테 먼저 있고요. 남는 게 생기면 외국인한테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요. 관련 웹사이트는 설명란에 남겨놓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최초로 전기 페리가 2023년에 운행된다고 합니다. 뭐 빈탐이나 바탐을 가는 그런 전기 페리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쉘 정유 공장에 있는 북홈섬으로 다니는 페리가 전기 페리로 바뀐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싱가포르 가까운 섬들은 모두 전기 페리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9월과 11월 사이에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세계화와 이민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83%의 사람들이 세계화가 싱가포르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17%가 외국인과 부자들만 혜택을 받는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민에 대해서는 75%의 사람들이 이민자들이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다라고 동의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들이 싱가포르인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라고 생각하냐라고 묻는 질문에는 50%의 사람들이 이민자들이 싱가포르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53%의 사람들은 싱가포르 정부가 이민자들을 돕는데 너무 많은 돈을 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의료 시스템, 청결, 싱가포르 군대, 종교적 다양성과 자유, 교육 시스템 및 코로나 관리는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싱가포르의 모습이었고요. 한편 오랫동안 한 여당을 가지고 있는 것, 정부의 자율성, 스포츠 업적, 예술,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와 언론의 자유는 싱가포르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진도 5.9의 지진이 수요일날 발생했는데요. 이게 놀라운 게 호주도 지진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깜짝 놀랐잖아요. 며칠 전에도 중국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몇 명 숨지고 했었는데요. 자꾸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니까 좀 무섭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이번 산불 시즌은 지금까지 이례적으로 수천 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주 역사상 거의 40만 헥타르에서 발생한 화재는 단일 화재로는 최대 규모이며 너무 많은 연기를 뿜어내어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대기의 질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초목을 태우는 것은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산불은 지구 기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6월부터 8월까지 캘리포니아 화재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했고 거의 20년 동안 그 어떤 해의 여름보다 훨씬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